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계속해서 국제 뉴스의 행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크 루이테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북한, 러시아에 경고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소셜 미디어를 보면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통령과 나토와 서울 간 산업협력과 유로 애틀랜틱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 연계에 대해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은 중요한 에스컬레이션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참전했다고 말하면 나토도 직접 개입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와 싸울 만한 전력도 안 되고 당장 키예프에 줄 포탄도 없습니다. 유로 애틀랜틱과 인도 태평양 간 안보 연계를 구실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속내가 읽혀집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유럽을 방문해 키예프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으로서는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우크라이나 분쟁을 끌고 가야 합니다. 젤렌스키 정권이 현재 전장에서 패퇴하고 있지만 패배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키예프의 패배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패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시 나토처럼 북한군 파병의 증거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만약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사태라고 전제할 뿐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한국이 키예프 지원에 부담을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진영에서는 당장 우크라이나 분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약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키예프의 일방적 주장과 그들 정보국이 유포한 북한군 추정 동영상을 가지고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차관은 주한 러시아 대사에게 북한군의 즉시 철수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러시아에 북한군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북한의 협력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러시아 연방과 한국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미디어는 재미있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주둔 북한군이 밥을 안 주고 방수대 탈영했다는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와 관련해 이야기를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군은 한화 286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 정권에 바치는 상납금을 제외하면 무급으로 전쟁터에 내몰린 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전장에 있는 사람에게 밥은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분개했습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군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한국에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그러면서 국산 155mm 포탄과 미사일 천궁이란 운을 띄웁니다.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면서 살상무기 지원 검토라고 방송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의 정보, 방첩, 작전 요원 파견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YTN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더 나아가 155mm 포탄을 사용하는 국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K2 전차도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개발이 마무리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얘기도 합니다. 또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남의 나라 전쟁인데 한국이 왜 이렇게 몰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슨 신세를 진 적도 없고 러시아와 원수진 일도 없습니다. 이미 승패가 명확해진 분쟁에서 진 쪽에 줄을 서려 길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